농부의 성공 비결, 농가의 6차 산업시대, 6의 비밀, 하머스. 진행을 맡은 전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성금입니다. 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안 돼. 어떻게? 자, 농촌에는 네. 나이 드신 분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젊으신 분이 네. 나오셨어요. 젊은 농부. 이분 덕분에 평균 연령이 확 내려갔습니다. 젊은 농부들의 이성무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괜히 기쁘네요. 분위기가 막 업되고. 네. 각 비슷한 또래가 나와서. 네.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33입니다. 여기는? 제가 누나예요. 조금 네. 그래도 연하라서 그렇게 좋아. 자, 오늘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조사 현무 좀 먼저 제가 얘기해주죠. 이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이성무, 그는 누구인가? 1983년생, 올해 33살. 농촌에서 33살은 컴온 베이비. 아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얕볼 수 없습니다. 남들이 취업할 때 충북 음성에서 블루베리 농사와 팜핑으로 귀농이 아닌 창농을 했다는 분인데요. 당당히 창농한 젊은 농부, 요즘 귀농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핫. 아우, 팜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팜핑. 팜핑이 무슨 뜻이죠? 팜핑이라는 건 이제 농장의 팜하고 야영을 뜻하는 캠핑의 합성어로 원래 이제 팜핑 이제 팜핑이라고 해야죠. 네. 그게 있던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촌 체험 캠핑을 팜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뿌듯함도 그렇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만드는 걸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흐뭇하죠. 예. 내가 안 했으면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젊은 사람이 이제 뭐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은데 특히 농촌에서 네. 그 창농을 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막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IT나 환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블루베리가 많이 소개가 되는 걸 봤었고 그게 이제 과일인데도 굉장히 약효가 있는 약처럼 소개가 되는 것들을 보고 당시에 이제 노화 방지, 예, 백세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루베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제 대단히 성공했어요. 아닙니다. 네, 성공하지 아직은 안 해요? 네네네. 해야 될 게 아직 많은 모양이죠? 그럼요. 지금 아직 멀거든요. 아니 근데 이 농사를 짓는 거에 있어서 뭐 나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젊은 나이에 농부가 되겠다고 딱 선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주변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단순히 농사를 짓겠다는 아니었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뭐 가공도 하고 또 관광 단지도 만들고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주변에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뭐 내가 이제 뭐 농촌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농사 짓겠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주변 반응 자체가. 뭐 집에서는 사실 저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시고 또 도와주셨죠. 제가 부모님한테도 뭐 대뜸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던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3개를 썼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업, 그리고 가공을 하는 사업, 그리고 관광을 하는 사업, 요 3개를 나눠서 계획서를 써서 아버지한테 드렸죠. 드리면서 요걸 좀 읽어보시고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든든한 배우 세력이 네. 계셨던 거네요. 그럼 아버지가 첫 투자자시네요? 그럼요. 네. 투자도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블루베리를 이제 막 소개하는 걸 많이 봤다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 소개를 했지만 내가 하면 좀 후발주자잖아요. 네. 그럴 때 그 큰 성공 사례보다는 이제 막 약이나 약용으로 막 소개되는 걸 보고 네.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불안감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그런 거 많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농사를 크게 지을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규모로 승부를 걸 수도 없고 기술로 승부를 걸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좀 자신이 있었던 부분은 일단은 젊다는 거였고요. 제가 농업을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농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화제가 했었어요. 되겠다. 예, 화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도 좀 가보셨어요? 농장에도? 예, 견학은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예, 어디 다녔어요? 뭐 거의 전국을 다 다녔는데 이제 블루베리 책 쓰신 분을 찾아서 해남까지 간 적도 와. 있었어요. 예, 가서 이제 그분한테 블루베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자 찾아갔는데 일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막 도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막 하다가 나중에 막 이거 갖고 와라고. 그러다 보면 일손이 확실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에 또 뭐 술 한잔 사주셔서 얘기도 듣고. 드라마네요. 네,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던가요? 아 대부분은 보수적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항상 녹음을 해놓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사실 몰래 얘기를 하면서 그냥 스쳐가는 말까지 다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이제 컴퓨터로 옮겨 적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 남다른 노력을 사실은 좀 했네요. 그러면 이제 성공하신 그 이성무 씨를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면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합니까? 좀 개방적으로 합니까? 제가 이제 외부의 강의를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사실 강의 나가서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가 이제 언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그렇죠. 편. 강의는 좀 일방적으로 좀 하는 거고 네네. 그 이제 뭐 얘기하는 건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사실 좀 피곤한 부분들도 좀 있고.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일이 농장에 또 지금 같은 때는 워낙에 바쁜 때라 그래서 항상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아직도 막 다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블루베리는 6, 8월이 가장 그렇습니다. 네, 바쁠 때잖아요. 6월에서 8월까지 네. 가요. 저도 매년 네. 이쯤 되면은 블루베리를 엄청 챙겨 먹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고구마 하는 사람 나오면 고구마 잘 먹는다고 하여튼 먹는 거는 전부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굉장히 적합한 MC가 아닌가. 그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블루베리 색깔이죠. 예, 저희 회사 이제 유니폼이죠. 네, 회사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돼요? 직원은 2명 있습니다. 그 유니폼이 딱 2장이네. 일단 갈아입는 거 한 10몇 장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이제 가지고 오신 건데 예. 저 제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술인가요? 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블루베리 발효 원액이라고요. 블루베리랑 설탕이랑 항아리에 넣고 원액. 네, 중요하죠. 원액. 그 앞에 건 뭔가요? 요건 이제 블루베리 잼이고요. 네. 블루베리 잼이고 블루베리 비누 그리고 블루베리 즙. 아, 이걸로 비누도 만듭니까? 네네 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는 사실 많죠. 네. 근데 이제 판매 전략 같은 게 이제 남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가공품 자체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팝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뭐 농장에 오시게 해서 오신 손님들이 또 구매가 연결돼서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저희가 사실 그 가공품은 지금 작년 말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창 시제품들도 계속 만들고 또 유통망도 넓혀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캠핑장을 이제 뭐 하면 네. 사실은 주말에만 오잖아요.
평일에는 주말에 주로 많이 오시고요. 손님들은 주말에 주로 오시고 평일에는 저희가 보통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육 수요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농업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귀농인들, 또 기존 농업인들, 뭐 이렇게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주중에는 그런 손님들. 근데 사실 이 젊은 농부들이 인기가 확 올랐던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팜핑 때문에 네네. 이제 인기가 확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루어진 게 팜핑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팜핑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체험 캠핑이잖아요. 그래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뭐 기본적으로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수확 체험, 그리고 뭐 블루베리를 가지고 잼이나 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공 체험 또 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뭐 저희가 블루베리 담금주에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켜놔요, 고기를. 그래서 이제 숙성 바베큐를 또 어머나. 드시고, 그래서 뭐 유기농 쌈채소도 수확하는 체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농촌 체험과 병행해서 캠핑을 그래서 하시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캠핑을 한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만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평일날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평일날 프로그램들을 좀 잘 개발하면 네. 이제 저도 어디 가서 그 관광에 관한 얘기할 적에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관자를 누가 저한테 아주 오래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관광이라는 말이 네. 관자 이렇게 된 모양이 부엉이가 보는 빛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다시 말해서 부엉이가 보는 빛이라는 건 밤에 사람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묵지 않고 그냥 가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밤에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보름달 관광. 보름달에 오시면 뭐 그러면 평일일 수도 있고 아, 주말일 수도 있잖아. 또 아니면 초생달 글램핑. 네. 뭐 이렇게 해서 별자리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카시오페아가 잘 보이는 오리온자가 잘 보이는 그래서 밤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 네. 사실은 나는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방학 때 올 때 3대가 같이 오면 뭐 할인을 좀 해준다든가 또 어디선가 그렇게 하던데 부부 나이하고 아이 나이가 합해서 100살이 되면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네. 제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네네. 우리한테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더 올 수 있잖아요. 네. 쌍둥이를 데리고 오면 뭐 할인을 해준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하면 별을 보면 그날은 집에 못 가잖아요. 네, 네. 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래서 꼭 뭐 비싼 천문대의 그런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좀 그런 시설을 해놓고 별을 볼 수 있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행사들을 하거든요. 네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공연장에 구경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도에서는 개나 소나 콘서트. 아, 그래서 이제 개를 데리고 애완견들, 반려견들 데리고 오죠. 네네. 한 3,000마리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광으로 개발하면 네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왜 창업을 하면 네네. 뭐 이렇게 창업 지원센터 이런 데서 도움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뭐 처음에 초기 투자자분은 이제 아버지시지만 네. 그래도 좀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게 됐는지. 여기는 차 타고 왔어. 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차 타고. 네네네네. 잘 타고 오긴 했고요. 네. 제가 사업 초기에는 전혀 다른 지원을 받지는 못했고요. 이게 대출을 했죠. 대출을 하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대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처음에 그런 걸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좀 이제 알려지고 가능성이 보이셨는지 이제 지원을 좀 해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렇죠. 정부 지원을 받았죠. 정부 지원을 받은 게 뭐 저희 가공 시설 하는데 일부 또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말씀드렸던 그 팜핑장에 펜션과 식당을 하는 것도 정부 지원을 받고 또 저희가 또 투자를 또 하기도 하고. 네. 그 농장 매출도 이제 오르기도 하지만 그 동네 매출도 좀 오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지역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숭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네, 햇살의 강원 복숭아라고. 그쪽, 네, 네, 이제 햇살의 복숭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복숭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주변에서 만드는 그 복숭아 와인 또
수확하는 복숭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판매를 해요. 농장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뭐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랑 같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젊은 농부들이라고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네네. 그 뭐 당연히 젊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겠지만 네. 처음부터 젊은 농부들 할 생각했어요? 이 이름은 제가 3개월에 걸쳐서 만든 오. 이름이고 젊은 농부들이라는 이름을 그랬고 이 글자를 제가 직접 쓴 글자인데 네. 300번이 넘게 썼습니다. 붓으로 이렇게 써서 잘 나온 것만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농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브랜드를 예, 이미 그 전에 저는 사업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실제 제가 밭을 만들기 전에 젊은 농부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딱 시작했는데 하나 떠올랐어요? 아니죠.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떤 것들? 보라색이기 때문에 네. 보라를 활용한 브랜드들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제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이 적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젊은 농부들이라는 이름은 제가 젊어서 뭐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생각이 젊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농업이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그런 농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나이를 들어서도 생각이 젊은 네, 농부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젊은 농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젊은 농부들이라는 이름. 나이 때문에 정하면 이제 젊은 농부들, 중년 농부들 계속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의미를 네. 확실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면 지금은 블루베리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 또 종목이 바뀔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블루베리랑 아로니아를 네.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현재 딸기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로베리죠. 딸기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종목을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종류수를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관광농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계절에 상관없이 뭔가 농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힘들었던 건 좀 외롭다고 할까요? 외로움이 좀 컸고요. 그리고 일단 도시를 떠나서 저는 뭐 반귀농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 도시를 정리하고 여기로 탁 들어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서울 갈 일도 없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갈 카페도 없고 네, 뭐 그런 것도 없고 저희 뭐 7시 겨울에는 한 5시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로움 같은 거를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울에 갈 핑계를 만들고 이 일이 있어야 또 가니까 예,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많이 그러고 없어졌어요. 나면 사실은 서울에 갈 일이 없죠. 네, 별로 없어요. 가도 답답하고 네, 저도 서울에 가도 잠은 또 농장에 다시 내려가서 집에서 자라고 또 집에서 자고 그렇게 저는 하고 충분히 있는데. 이해해요. 네. 청도에서 저는 서울까지 5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잠은 청도 와서 자고 또 다음 날 서울 가고 또 자고. 응? 나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농장이 편해요. 저도 이제 농장에 서울 집이 있잖아요. 저는 서울에 부모님이 계시기 그쵸. 때문에. 근데 서울 집에서 자면 이미 제 모든 생활이 다 거기 농장에 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서울 가면 네. 을지로 입구 지하철에 내려가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자. 안 가게 되고 그러죠.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결혼했어? 안 했습니다. 지금 기농 6년 만에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아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눈여겨 보면서 뭐 많이도 물어보고 그러실 텐데 이메일 같은 거 답장도 좀 해주고 그러나요? 네, 제가 이메일로 오면 항상 답장은 해드립니다. 뭐 직접 찾아오실 때는 힘들 때가 좀 있지만 이메일은 제가 밤에 또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밤에 외로우니까. 이메일로. 뭐 성공했다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살아남자, 망하지 말자, 살아남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 중에 3년 안에 망해서 다시 돌아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꽤 많죠. 많고. 저도 네, 그런 잘 아실 사람들 것 많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살아남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굴러갈 수 있게 하고 이거에만 초점을 맞춘 지가 지금 5년이 됐는데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 하셨네요. 1년에 한 번씩 목표를 정한다는 거. 저도 사실은 올해 목표를 하나 정했거든요. 네, 아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그렇게 날렸어요. 술 끊지 마라. 술 끊으면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올해 목표죠. 그럼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계속 살아남자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었잖아요. 도시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농촌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뭐 도시와 농촌을 다 잘 아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팜핑을 하게 된 것도 또 뭐 농촌에서 초콜릿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도시를 알아서 도시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 해왔던 일 또 앞으로 할 일도 이렇게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켜주고 또 소통하게 하고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농촌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고요. 안 하던 거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예, 굉장히 뭐 재밌는 예를 들어서 일이에요. 뭐 김장김치를 담글 때 블루베리를 한번 넣어본다. 네네네. 뭐 동치미를 할 적에도 이렇게 넣어보면 네, 맞아요. 이 맛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생선 뭐 찜할 때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자꾸만 안 해보던 거 이렇게 하는 게 네네. 새로운 걸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이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변화를 주더라. 쓸데 있는 것만 자꾸만 하는데 그 쓸데 있는 게 요즘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그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보는 것이야. 네. 깍두기만 닮아 빨래할 적에 한번 블루베리를 넣어서 해봐. 보라색으로 염색이 돼. 뭐 예를 제가 들자면.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라면 먹을 때 네. 넣어서 네. 면이 검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 농장에서 하는 체험 중에 블루베리 수제비 만드는 체험, 그리고 블루베리 새싹 비빔밥 뭐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성류 대표가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젊은 사람으로서 힘든 일 안 하고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도 짓고 네, 그 네. 본인이 직접 가진 수확물로 가공품도 만들고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공식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이성무 대표님께서 네. 글램핑을 넘어선 네. 이제 팜핑. 네네. 이게 그거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거죠? 네네. 네. 팜핑과 블루베리란?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농업을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농업이라는 게 보석의 원석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블루베리 농사만 지었을 때랑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었을 때랑 사람들이 와서 이걸 따게 했을 때랑 그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블루베리라도. 그래서 농업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땐 보석의 원석이다. 내가 그 어떻게 김미아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흥에 살면서 농사를 짓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배추밭 하시는 분들이 또 뽑아서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 근데 네. 그 아는 사람들이 오면 배추밭에서 직접 뽑아가야 돼요. 그럼 인건비도 싸게 들고 그 배추밭 주인은 짜장면을 이렇게 한 걸씩 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들이 와서 자기네가 해먹을 김장김치를 이렇게 뽑아가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걸 이렇게 믿음이 봤어요. 가고. 오늘 육의 비밀 파머스에서는 젊은 농부들의 이성무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새로운 활로를 찾는 6차 산업시대 블루베리와 팜핑이라는 새로운 마케팅으로 승승장구가 있는 이성무 대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